시작!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해마다 한두 건씩은 항상 그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게 일가족 사망 막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간의 캠핑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동절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캠핑장의 전기 사용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가스난로, 등유난로 아니면 뭐 화목난로 이렇게 이제 난방기구를 사용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난방기구를 사용을 하시면 안전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재에 관련된 이제 안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그 휴대용 소화기 리뷰를 한 적이 있죠. 혹시라도 이제 못 보신 분들은 이쪽인가요? 네. 하여튼간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소화기는 제가 봤을 때 꼭 동절기가 아니어도 여름에 이제 뭐 더워서 불을 피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조리를 위해서 뭐 버너나 구이바닥을 항상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용 소화기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계속 소지하고 다니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무서운 게 동절기 되면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이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해마다 한두 건씩은 항상 그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게 일가족 사망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 그러니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저희가 이걸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퍼져서 이게 체내에 흡수가 되면, 제가 이걸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전체 그 혈액량의 1% 정도만 체내에 흡수가 돼도 그 혈액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산소 전달 능력이 상실이 된대요. 이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일산화탄소가 몸에 흡수가 되면 혈액 중에 그 산소 전달 능력을 하는 그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한대요. 그래서 산소 전달 능력이 떨어져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조금 흡입하면 이제 뭐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를 흡입을 하면 뭐 몇 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무서운 기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뭐 가스난로, 등유난로, 뭐 화목난로, 뭐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연료를 태워서 열을 내는 난방기구는 전부 다 일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트레일러나 카라반 아니면 뭐 이제 차박 캠핑 하시면서 무시동 히터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저도 요즘에 이제 제 트레일러에 그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안심하실 수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그 무시동 히터는 절대로 실내가 아닌 실외에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무시동 히터 또한 등유나 경유를 소량의 연료를 태워서 열을 내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가 밖으로 잘 배출이 되게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놨어도 이 트레일러나 카라반, 차박 텐트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취약한데 이게 밀폐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그 배기가스가 만약에 실내로 유입이 되면 이 또한 역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무시동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산화탄소 중독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이렇게 무서운 일산화탄소를 감지해서 저희들한테 알람을 줄 수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예, 이 스카이원이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제품은 가격이 한 28,0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10,000원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제품들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지고 오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고요. 저도 이제 사실 뭐 물건을 판매를 하다 보면 가격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중국에서 이제 물건 수입해서 이제 저희한테 물건 공급해 주시는 업체한테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년에 중국에서 수입한 그 일산화탄소 경보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클레임이 발생이 되고, 심지어 네이버에서 판매가 중단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건을 싼 거를 판매하는 거는 좋지만, 특히나 이렇게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말 무용지물이고, 뭐 그냥 무용지물이면 괜찮은데 저희 소비자분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일단 그 스카이원이라는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이 제품의 상세 설명을 보면 여기 보면 정확한 센서라고 상자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품 설명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센서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미국산 PIC 칩이라는 그 센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일 뭐 믿음직스러운 부분은 뭐 어쨌거나 업체의 홍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자체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국산 그 9,000원대 판매되는 그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둘 다 KC 인증을 통과를 한 제품이에요. 근데 그 제품에는 없고 이 제품에는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그 작동 테스트를 의뢰를 해서 그 시험 성적서 결과를 이제 그 이레그린의 이 스카이원 제품은 이렇게 상세 설명에 나와 있는데, 중국산 제품은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어떤 시험 성적서나 작동 테스트 결과는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제품도 제대로 작동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어느 정도 시험 성적서도 있고 인증도 통과했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국산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뭐 제가 이 회사에 뭐 어떤 관계자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전혀 저도 처음 이제 물건 와서 처음 봤는데, 제 생각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가격 차이가 뭐 18,000원이면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의 거의 2배, 3배 되는 가격이라 너무 비싸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품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제 제품을 열어 보시면, 일단 이제 이 제품은 원래 이제 그 가정에서 뭐 보일러실이나 아니면은 그 실내에 설치를 하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벽에 고정할 수 있는 피스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뾱뾱이 안에
예, 제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네,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같이 들어있어요. 제품 크기는 뭐 예,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 사이즈 정도, 예,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뒷면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배터리가 3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품을 이제 제가 배터리를 하나 빼놨었는데, 배터리를 넣으시면 예, 이렇게 삑 하고 경보음이 울리거든요. 예. 그리고 앞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액정창에 그 일산화탄소 농도를 표시하는 액정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예, 이렇게 경보가 울리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이 소리를 내는 경우는, 알람을 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배터리의 전압이 떨어지면 30초 간격으로 이렇게 삐삐 이렇게 경보를 울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해진, 이 기계에서 정해진 농도 이상의 일산화탄소가 감지가 되면 아까와 같은 소음으로 85dB의 소음으로 계속 예, 알람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제품은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 제품은 항상 이렇게 설치가 돼서 감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원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용이 아니고 캠핑용으로 사용을 하신다 하시면, 사용을 하신 후에는 배터리를 제거를 하셔서 따로 보관을 하셨다가 예, 캠핑장에 가셔서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예,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이 알람을 울리는 그 기준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그 농도별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 농도는 뭐 한 20ppm 미만 정도까지는 정상 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ppm 정도에서 2~3시간 노출이 되면 예, 가벼운 두통이 올 수가 있고요. 400ppm에서 1~2시간 있으면 전두통, 예, 그러니까 앞쪽 머리가 아프고, 이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지나면 이제 뒷골이 땡긴다고 하는 후두통이 온다고 하고요. 800ppm에 45분 노출이 되면 예,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그리고 2시간이 이제 노출되면 실신할 수 있다고 하고요. 1600ppm에서는 2시간 지나면 사망할 수 있고요. 점점 농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인체의 데미지가 커지는데, 12800ppm의 농도에는 1분에서 3분 정도 노출만 되어도 사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예, 인체에 정말 치명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제품은 50ppm의 일산화탄소 농도에서 60분에서 90분이 지속이 되면 알람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200ppm에서 2시간 정도 있어야 이제 두통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보다 전에 50ppm에서 1시간이 지나면 알람을 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ppm 정도에서는 10분에서 40분 정도 경과 사이에 알람을 울려주고요. 300ppm 정도에서는 3분이 경과가 되면 알람을 울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200에서 400ppm, 최대 이제 400ppm일 때 1~2시간 지나면 두통이 오잖아요. 그런데 300ppm 정도면 3분, 그리고 100ppm일 때 10분 정도가 경과되면 알람을 울려주니까, 이제 저희가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뭐 두통을 느끼거나 어떤 그 괴로움을 느끼기 전에, 데미지를 입기 전에 경고를 울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이렇게 알람을 울려준다라고는 하는데, 과연 정말 네, 일산화탄소가 감지가 되면 알람을 울려주는지 네, 저희가 한번 작동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일산화탄소 경보기 테스트를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테스트를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담배 연기로 테스트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작동 테스트를 휘발유 차량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제 영상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휘발유 차량은 그
머플러 뒤쪽에 이제 제품을 설치를 하고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즉각 경보를 울리고요. 그 액정 창에 표시되는 수치가 이게 지금 100단위, 그러니까 999 ppm 정도까지 표시가 되는데 일단 이 표시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1000 ppm 이상 감지가 됐다는 거고요. 시동을 끄니까 이제 바로 저희가 외부에서 개방된 공간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시동을 끄니까 이제 바로 수치가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테스트를 하고 나니 과연 디젤차는 어떨까 이제 또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디젤차에다가도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디젤차에서는 휘발유 차량처럼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어놓고 봤는데도 경보가 울리지 않아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도 물론 뭐 외부에 이렇게 외기에 노출된 환경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감지기가 울리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자동차 딜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자동차 그 제조사에서 나오는 가격표나 카탈로그의 뒷부분을 보면 이 자동차 연비나 배기가스 관련된 그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젤차가 훨씬 더 환경에 유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디젤차가 훨씬 배출량이 많은데요. 인체에 훨씬 더 유독한 그 일산화탄소는 디젤차보다 가솔린 차량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뭐가 더 유해하다 뭐다 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뭐 곳에서 휘발유 차량을 오랫동안 공회전을 하시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공회전을 오래 하시는 것 자체가 별로 권장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데 공회전을 하실 경우에는 개방된 공간에서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담배 연기에 의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제 저희가 담배 연기를 모아서 그 안에 이제 감지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닐봉투 안에 감지기를 넣어 놓고 저희 직원 4명이 담배 연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닐봉투를 이제 밀봉을 시켰는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수치가 70 ppm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수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닐봉지가 완전 밀봉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50 ppm 이상일 때 1시간이 경과가 돼야 경보가 울리는데 70 ppm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수치가 떨어져서 저희가 이걸 한번 한 2번, 3번 테스트를 했는데도 계속 그 수치가 떨어져서 그냥 담배 연기로 1시간이 경과돼서 알람이 울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테스트를 못 해봤고요. 수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제품을 설치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조사에서 설명에 의하면 이제 이 제품은 원래 그 가정용 설치를 하기 때문에 창문이나 기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 들어오는 곳은 피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열기구 근처는 피해서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서큘레이터나 선풍기처럼 이제 바람이 직접 닿는 곳은 피해서 설치를 하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텐트나 뭐 트레일러, 카라반, 자동차에서 설치를 하면 이 제품을 뭐 어디 천장이나 벽에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데이지 체인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닥과 천장 중간 정도 되는 곳에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저희가 잠을 잘 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저희가 코로 이제 숨을 쉬는 그 머리 정도 높이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일산화탄소의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기보다 가벼우면 위로 올라갈 것이고 공기보다 무거우면 아래로 내려갈 건데,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공기의 분자량이 28.84g이라고 하면 일산화탄소의 분자량은 28g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거의 가볍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 정도의 무게 차이를 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반드시 위로 올라간다 또는 뭐 내려온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거의 공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거의 대부분 캠핑장에서 난방을 하시면 이제 뭐 대부분 거실에 뭐 터널형 텐트를 쓰시면 거실에 난로를 놓고 서큘레이터로 이제 이너 텐트 쪽으로 따뜻한 공기를 유입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뭐 TP 텐트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운데에 난로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 뭐 어떤 경우가 됐건 저희가 잠자는 텐트 내부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류 현상이 적은 가운데 지점을 찾으시거나, 그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맡에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산화탄소 경보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뭐 알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분 추첨해서 이 제품 나눔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언젠가 한 번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이런 제품에 관련해서 리뷰를 하거나 여러분한테 이제 내용을 알려드릴 때, 저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내용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제가 뭐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이나 이제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이제 뭐 문의를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 웹서핑을 주로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알아보고 알려드리는 내용이 뭐 잘못되었거나 좀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댓글이나 메일로 언제든지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보다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